안녕하십니까. 우물안 청개구리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다소 영상이 흔들리고 이렇게 주변 소음이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날씨가 좀 쌀쌀하고 해서 이렇게 몸이 약간 움츠러들고 있습니다. 아래는 그렇게 날씨가 그렇게 푸근한데 이 산 위에 오니까 날씨가 꽤 쌀쌀한 편입니다. 4월 날씨치고는 쌀쌀한 편이네요. 오늘 뭐 이런저런 주식 얘기 또 뭐 인생 얘기 생각나는 대로 궁시렁궁시렁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주식으로 이렇게 뭐 반평생을 이렇게 투자해 오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14살쯤에서 고향을 떠나 가지고 그때부터 뭐 직장에서 뭐 그냥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중학교 1학년 들어갔다가 또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또 신문도 돌리고 뭐 이렇게 가던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. 그리고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반에 바둑 두는 친구하고 같이 바둑 두다가 주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또 주식을 하게 되었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다가 그만두게 되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어, 한 18살쯤에서는 직장을 다니다가 또 브랜드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가지고 직장을 사표를 쓰고 또 이렇게 창업이랍시고 그 당시 서점 같은 거를 하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또 사업 겸 이렇게 창업을 해 가지고 꽤 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동안은 또 회사 생활을 좀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.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어느 해인가부터 제가 살아온 거를 이렇게 그냥 이 흘려보내기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글 쓰는 모임에 나갔습니다. 그 글 쓰는 모임에 나가 가지고 한동안 뭐 또 글에 빠져 가지고 문학의 꿈을 두고서 또 이렇게 그 문인 모임에 자주 나가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때 문인 모임에 나가서 있었던 그런 그 얘기를 좀 오늘은 들려봐 드리겠습니다. 그때 그 문인 모임에 이렇게 나가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한 3, 40명이 그 문인 모임에 나왔었습니다. 저는 뭐 이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글만 쓰고 그냥 발표하는 수준이었습니다. 문단에 등단한 건 아니었으니까. 정식 그런 문인은 아니었죠. 근데 거기에는 문인인 사람도 있었고 등단을 한 거죠.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 문화생 비슷하게 그 친교를 가지면서 이게 문인 모임에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. 뭐 매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두세 번 나오기도 하고. 근데 거기 문인 나오는 분 중에서 주식 투자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. 저보다 연세가 조금 더 되니까 누님뻘 되죠. 저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고 했는데 그 누님뻘 되시는 분이 어, 그 어느 날인가 그냥 갑자기 이사를 간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문인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약간 술자리 겸 식사자리 이런 게 있었습니다. 그때 이제 어, 조용히 여쭤보니까 그 누님이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누님 남편분이 주식 투자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로 해가지고 그냥 집을 날려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. 집을 날려버리 집이 이제 그러니까 집을 잃어버린 셈이죠. 그래서 그 누님의 그 남편 되는 그 고향 집에는 이제 누가 계셨던가 봐요. 글로 내려간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얘기하시면서 그냥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더 옆에서 듣고 보니까 저도 주식 투자하고 그런 사람 입장으로서 참 안 됐더라고요. 이 주식 투자는 이게 참 위험하구나.
그런 생각을 들면서 저는 뭐 그냥 얘기를 듣고만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 누님께서 자초지종을 이렇게 그 얘기하시는데 그 남편분께서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셨던가 봐요. 그래가지고 주식에 중독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 누님 표현으로는 주식을 끊지를 못해가지고 왜 무슨 알코올 중독 이런 거는 그런 뭐 이렇게 그 알코올 끊는데 그런 모임도 있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. 뭐 도박도 그런 것도 단 도박 뭐 이렇게 금연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금연은 그런 활동 뭐 모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주식 이런 거는 그런 거를 중독된 치료한 데가 그 당시도 없었던가 봐요. 그래가지고 그 누님 되시는 분이 남편분이 이제 주식을 이제 안 했으면 하고 그렇게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셨던 모양이더라고요. 주식 이제 그만하게 하려고. 근데 그런 뚜렷한 데를 찾아갈 때도 없고 주식은 그 당시에는 뭐 그래도 도박이라고 그러지만 또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거였다고요. 화투나 이런 고스톱 이런 거는 뭐 노름이니까 도박이다 하고 봤지만은 주식은 뭐 어정쩡한 그런 상태였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 남편분을 주식 그 중독을 이렇게 치료할 길도 없고 계속 그 돈을 잃으면서도 계속 주식을 계속 하신 거예요. 그분은 주식 남편분 그 주식 그 중독은 이렇게 치료가 어려웠던가 봐요. 그러니까 이게 끊지를 못한 거죠.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 또 까먹으면서 또 그래도 끊지를 못하고 또 주식 투자하고.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엄청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이죠. 그래 결국 이제 집까지 이게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제 시골 남편분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이제 문인 모임에 못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문인 모임에 그동안에 이제 정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글 쓰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다고요. 글 쓰는 사람들이 글을 못 써 그러면은 이게 그것도 뭐 중독 증세가 있는지 저도 한때 그런 게 있었는데 글을 쓰던 사람은 글을 써야 돼요. 글쟁이가 글을 안 쓰면은 그냥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. 그 누님이 그냥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게 문인 모임에 못 나오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고 해서 그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시게 됐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느낀 거는 이 주식도 이게 이 중독 증세가 있기 때문에 참 좀 그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조심을 해서 주식에 너무 발을 담그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누님이 지금 얼굴에 선하네요. 그분이 참 글도 잘 쓰시고 좀 참 심성도 좋으시고 정말 문인다운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지성미도 갖추시고 그러셨는데 그분 글을 더 이상 이렇게 들을 수도 없고 그런 게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그 당시에 그 누님께서 글을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A4 용지에다 이렇게 프린트해 가지고 오면은 꼭 나눠주고 이랬었는데 그걸 집에도 제가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데 가끔 그걸 읽어보면은 그 누님 생각이 납니다. 이처럼 그 주식이라는 게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르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그 한 가정이라든지 그 집안의 이 주식이 그 참 어찌 보면 병폐지 않습니까? 이게 그 집안의 가정이 그냥 그렇게 뭐 가정이 그 뭐라 그럴까 주식으로 인해서 그렇게 풍파를 이렇게 당하는 걸 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